좋아요, 구독!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비만 치료제 테마였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에서 일라이일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치료제 기업의 주가가 매그니피센트 7 평균을 상회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의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름을 앞두고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가 증가하고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트렌드가 영향을 미쳤다며 비만 당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GLP-1이 비만 외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 영역까지 효능이 확인되면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비만 치료제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인데요. 경구용 GLP-1 관련해서 릴리와 텀쉿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며 상승세를 보이다가 회사가 루머라고 부인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1.4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라파스입니다. 대원제약과 함께 패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비만 치료제 테마였습니다. 자, 그럼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삼천당 제약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호재를 좀 부인하는 루머다라고 부인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더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은 하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매수는 매수인데.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오늘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내일도 내렸다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약간 하락 이후 되돌림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는 매수인데 어디서 이제 상승을 하느냐, 반등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 봤을 때요. 네,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 종목을 뭐 지난달, 지지난달 뭐 계속해서 리뷰를 도와드렸었는데 일본의 탑5 제약사와 이 먹는 일곱이 경구용 복제약 독점 판매 약간 체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 삼천당 제약 홈페이지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었죠? GLP-1 관련해서 일라이 릴리와 텀쉿을 체결했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밝혔어요. 일라이 릴리면은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9위입니다. 네,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의아했어요. 도대체 이런 루머가 어디서 나왔지? 전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뭐였냐면은 텔레그램에서 그게 찌라시가 돌고 있었어요. 루머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그냥 좀 텔레그램 좀 대형 채널이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왔다 갔다 이런 뉴스가 났었는데 그런 루머에 불과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뉴스로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이 뉴스가 핵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 바탕에 오늘도 사실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1%가 빠졌어요. 좀 약간 그러면은 사실 보니까 많이들 좀 오늘 달려들었다가 삼천당만 살아있네? 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오늘 좀 많이 좀 크게 맞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늘 뉴스 나왔던 게 비만약 경쟁에 복귀를 하겠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재도전하겠다. 경구용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오늘 삼천당 제약이 다시 한 번 더 급등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갭 구간 있죠. 갭 구간. 여기서는 반등 시도를 한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가야 더 좋아요. 내일 시장에서 바로 가야 아니면 좀 양봉이라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면은 다시 이제 추세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저항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뭐 아니면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또 주가 눌린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서 반등 먹고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거래도 멋지게 했었죠. 보시면은 15분 봉 차트입니다. 삼천당 제약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7월 2일이에요. 7월 2일, 3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시가 베팅을 여러분들 제 교육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다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한 몇천 분 계시는데 다 도와드렸고요. 당일에만 여러분들한테 거의 10% 넘게 급등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죠?
네, 7월 3일인가 종가 베팅했었고요. 7월 4일 종가 베팅하고 7월 5일날 종가 베팅했어요. 이때 많이 모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도하고 또 그다음에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사실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물량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23만 원에 제가 던졌습니다. 자, 제가 던진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3,000당 제약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마 따라 붙었을 겁니다. 이런 데서 아니면 이런 데서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그쵸? 맞죠? 왜냐하면 제가 돌파 매매 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선 돌파 매매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조정이 깊어요. 깊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이렇게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주가가 노는 게 아니라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 그리고 돌파가 되면 아마 갔을 겁니다. 하지만 얘가 깊은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여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시나리오 나야 되냐면 여기서는 일단 저항을 받고 접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돌파를 시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돌파 매매 장인이잖아요. 돌파만 했다고 하면 진짜 잘 가잖아요, 제가.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매도해야겠다. 나 일단 3,000당제 다 전량 매도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저점은 여기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또 다시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갭자리 그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3,000원을 제가 목표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며칠 동안. 지난주에 내내. 23,000원 뭐라 그랬죠? 일단 여기는 돌파했기 때문에 23,000원까지는 갔다. 근데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저항이 있어서 여기는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냐? 여기를 23,000원 돌파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잘 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뭐 가든 아니면은 23,000원 돌파할 때 가든 그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따라 붙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큰 수익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000당 제약 뭐 40에서 50% 넘는 수익을 그리고 오늘 고점 매도까지 확실하게 완벽하게 잡아드렸었고요.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주력으로 또 매매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번에 반등 파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변동성이 컸던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일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매수는 매수인데 내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진입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23만 원을 자꾸 23,000원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23만 원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자, 이제 라파스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라파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상따 해야 되나요? 이미 상한가 가서 상따 못하는데요? 못해요? 일단 안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네, 이게 댓글에 자꾸 올라와서 댓글에 욕을 먹더라고요. 제가 23,000원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명이 은인 같습니다. 네. 일단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는 일단 신신제약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왜 봐야 되는지. 일단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이제 미세 바늘침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개발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패치형 위고비 DW1022의 임상 1상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에 4거래일 동안 두 번째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이틀 동안 갔어요. 4일 동안 최근에. 그러면서 어떤 뉴스가 붙었냐면 세계 최초 붙이는 위고비 일상 10월 종료가 되면서 수조원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로 결국에 비만 치료제 어떤 테마성 사실 이 종목 세력주죠. 어떻게 보면 지금 세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지금 글로벌 테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약간 좀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돈 냄새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말 강한 종목은 투자 경고를 가볍게 무시했다. 그리고 거래 정지를 시킨다. 네. 그러면서 왜 신신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라파스를 보시면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니까 투자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갔고 이날도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은 이 종목을 그냥 상한가로 내일도 올려버려가지고 거래 정지를 시켜버려요.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전 상따를 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보시면 테마가 만들어졌어요, 오늘. 라파스, 신신제약, 대원제약, 아이큐. 아이큐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었고요. 대원제약은 이제 시간에서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어쨌든 내일 시장에서 그러면은 왜 신신제약이 올라갔을까? 비슷한 비만 패치로 갔잖아요. 전부 다 이 종목들이요. 그러면은 라파스가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은 이등주가 그러면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러냐면 얘가 거래 정지 당하는 동안 또 그 사이에 내가 그럼 대장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부대장이 이제 위에서 놀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냐면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간다. 상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신제약이 그러면 뭐 2등주일 확률이 높죠.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럼 이 종목 종가 베팅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세를 이제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왜 그러냐면 높은 확률로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라파스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라파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물론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으면 제가 또 짧게 끊어내는 게 또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제 라파스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주식 천재 윤사무엘과 함께 바로 QR 찍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